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어서 보시는데 문제집 우리 33페이지 26번 문제 있죠? 납세무 소멸 사유에 관한 거. 문제집 자 33페이지 26번 문제는 요약집 14페이지 3조고 요약집 14페이지 3조고 여러분이요. 자, 요건 여러분이 한번 골라보시고요. 여러분들 어디로 가냐면 34페이지로 한 장 넘어갑니다. 문제집 34페이지 가시면 27번 문제 있잖아요. 27번 문제. 자, 27번 문제가 이제 기출문제인데, 요거 28회 때 기출문제인데, 27번 문제예요. 요약집 역시 14페이지 3조고, 27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럼 한번 27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지방세기분법상 지자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납부, 충당, 소멸사유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 완성, 소멸사유죠? 그 다음에 법인이 합병한 때. 아니죠, 여러분들 A법인이 세금 낼 거 있는데 B법인하고 합병했다고 해서 A법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가 없어진다?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D급번 법인 합병은 소멸사유 아니고. 1번 제척기간 만료. 소멸사유죠. 세금을 부과했으면 법정기간 정해놓고 그 기간이 만료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 납세자의 사망이요. 상속이 계시는 때. 죽었다고 모든 일 해결되는 거 아니죠? 세금 낼 게 있는데 안 내고 죽으면 그 세금 납부할 의무는 누구한테로? 상속인에게로 승계되니까. 그래서 법인의 합병, 납세자의 사망, 소멸사 아니고 해설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법인의 합병, 납세자의 사망, 부가 철회 등은 소멸사유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부가 철회도 고의소 보냈는데 도달이 안 되죠. 영업소나 주소가 불분명해. 그러면 고의소 보냈던 것을 걷어들였다가 주소 확인해서 다시 보내니까 부가 철회는 소멸사유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 아닌 것도 알아두시고요. 또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종합문제 속에 주문 한 줄 나올 수는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멸사유인 것 5가지와 아닌 거 여러분들 세 가지를 또 구별합니다. 28번 문제도 요약집 여러분들이 14페이지 참조고요. 참조 페이지만 적어놓고 우리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상 납세무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부가의 제척기간은 불가하신 날부터 몇 년간인가 그랬습니다. 지방세 제척기간 여러분 잘 보세요. 해설도 나왔지만 높이를 외웠습니다. 10년, 7년, 5년,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입니다. 다만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신고기 안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몇 년이다? 10년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설에도 지방세 제척기간 나와 있고요. 일단 정답부터 고르면 요거 어떤 사항과 결합하지 않고 그냥 신고기 안내 취득세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 그냥 무신고니까 몇 년입니까? 7년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거기 해설에 보다시피 무신고, 납세자가 두 번째 칸을 보세요.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인데 다만 다음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몇 년이다? 10년.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하지 않았고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했거나 또는 니은번 부동산 실명법 규정에 따른 명의신탁 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인데 신고기한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했거나 디귿번 타인 명의로 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했는데 해당 주식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과점주주가 돼서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거나 이게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했다. 그럼 몇 년이다? 10년. 요걸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깊게 문제가 나올 때는 이런 것들이 종합문제 속에서 또 독립한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알아두시고 그래서 28번 문제 여러분이요. 요 해설에 대한 거 꼭 여러분들이 별표시 해놓고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29번 문제는 뭐 옛날 기출문제입니다. 21회 시험 때 양도소득세 자 요거 부정한 행위로 양도세를 포탈했다. 자 그러면 자 사기쳤다. 몇 년이요? 국세 사기쳤다 몇 년? 10년입니다. 다만 또 주의할 것이고 해설에 보다시피 그냥 양도세 같은 국세는 사기쳤다 10년인데 10년, 7년, 5년인데
상속세나 증여세, 또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요거 증여세 규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15년, 15년, 10년 이렇게 이런 것도 반드시 외워둡니다. 그래서 국세 제척기간도 여러분들이 별표시하고 외워두시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요약집 우리가 15페이지 참조고 15페이지 참조고 지방세 소멸시효 기간과 5억 원 이상의 국세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으로 각각 옳게 연결된 거였습니다. 지방세 소멸시효 몇 년입니까? 지방세는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몇 년? 5년이요. 자, 근데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5년인데 5억 원 이상의 국세 소멸시효 몇 년이다? 10년, 10년이요. 그래서 그 해설이 나온 대로 여러분들 지방세는 금액 상관없이 소멸시효 기간 세금 부과했을 때부터 몇 년? 5년. 자, 국세는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몇 년? 10년. 그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30번 문제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1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31번 문제 보니까요. 역시 요거 요약집 14에서 15페이지 참조고, 참조 페이지만 적어놓고 문제를 봅니다. 14에서 15페이지 참조고요. 지방세 기본법상 부가 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국세부가의 제척기간이란 국세부가의 법정 존속기간을 말하며 징수권의 소멸시효란 지자체가 징수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를 소멸시킨 제도를 말하고요. 2번 국세부가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증권의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있다. 자, 여러분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중단과 정지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요약집 14페이지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도가 있다 없다? 없다. 압류는 제척기간이 중단하는 사유이다. O, X요. 압류는 제척기간이 중단하는 사유이다. X라니까.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지 제척기간엔 중단과 정지도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그럴듯하게 압류는 제척기간이 중단하는 사유이다. X입니다. 제척기간엔 중단과 정지도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꼭 알아두시고 3번 국세증권의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는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 5가지요. 자, 이렇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이런 게 있으면 시효는 처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그랬죠? 이전 거 없어지고 시효가 새로 진행하고, 그래서 중단은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는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4번 국세증권의 소멸시효에는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소분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세무공무원이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 소송이 진행 중기간,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 소송이 진행 중기간 등등 같은 이런 기간 동안에는 그 소송이 진행 중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중단은 처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는데, 정지는 3년 시효 진행하고 있다가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요 기간만 정지했다가 이어서 시효가 진행한다고 그랬죠? 자, 그런 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그 기간에는만 진행하지 않고요. 5번 지방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 권리는 1. 행사할 때부터 몇 년이에요? 지방세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어떻게 한다? 완성한다. 소멸시효 5년 지방세 그 얘기잖아요. 아, 여러분 큰일 났네. 자, 32번 문제도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은 부가권의 제척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로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32번 문제 역시 요약집 14에서 15페이지 참조고요. 31번 문제는 하여튼 32번 문제를 별표시하고 여러분이 딱 이걸 보겠습니다. 6번에 보니까 지방세 징수금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O, X요. 금방 했는데 여러분들 소멸시효는 몇 년이다? 지방세 5년입니다. 니은번이요. 압류시 국세증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이거 맞잖아요. 아까 압류는 제척기간의 중단한 사유다. X죠? 제척엔 중단과 정지가 없는데 압류,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 이런 것은 소멸시효가 중단하는 사유이다. 맞습니다. 디귿번 부담부 증여에 따라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증여세와 양도세 제척기간은 달리 적용된다. 그래요 여러분들? 금방 제가 얘기했는데 부담부 증여 시 양도소득세는 증여세 규정을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자에게 양도세 부과되고 수증자한테는 증여세 부과되잖아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양도세는 증여세 규정을 따라가서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 증여 시 소득세는 15년, 15년, 10년 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달리 적용된다 틀렸습니다.
1번 상속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부동산 실명법 규정에 따른 명의신탁 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했다. 지방세 제척기한 몇 년이다? 그냥 무신고는 7년인데 이렇게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했다. 요 무신고는 몇 년이라고요? 1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맞죠,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옳은 것은 니은하고 니을이 옳고 기억하고 디귿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난이도 높은 내용이지만 이런 거 난이도 높은 내용도 알아두시고요. 33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 지방세 기본법상 기한원식 및 수송신고에 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수송신고, 기한원신고 배웠습니다. 요약집 17에서 18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17에서 18페이지 참조고 참조 페이지만 적어놓고 문제 볼게요. 17에서 18페이지 참조고 지방세 기본법상 기한원신고 및 수송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1번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기한을 신고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기한원 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게 뭐고? 기한원 신고고. 신고기한 지났는데 뒤늦게 자수해서 강명 찾는 거, 나 지난번에 적게 신고했는데 이런 게 뭐고? 수정 신고고. 자, 신고기한 신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한해서 하나에 들어갔지만 맞습니다. 기한원 신고할 수 있다. 맞고. 2번 기한원 신고는 지자체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 가중과세, 가산세 포함한 금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거기서 날라오기 전까지 기한원 신고할 수 있어요. 거기서 받아버리면 못하고. 시험에서 또 기한원 신고는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언제까지? 결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3번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기한을 신고한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송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건 완전히 틀린 게 뭐냐면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도 아니고 60일도 아니고 몇 개월?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기한을 신고한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깎아줘요? 50% 경감합니다. 납부불송가산세는 경감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이건 지금 완전히 틀렸어요. 그래서 법정 신고기한이 경과 후 1개월 내 기한을 신고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50% 감면. 1개월 초과 6개월 내 기한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감면입니다. 요약집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20% 감면이고. 그 다음에 요약집 1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납부불송가산세는 감면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거 틀린 것은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내에 60일도 아니고 30일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해주는 거지 납부불송가산세는 감면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고. 또 우리가 1개월 초과 6개월 내 기한을 신고했을 때는 무신고가산세 몇 프로? 20%. 아니 1개월 초과 6개월 내 같으면 무신고가산세 20% 감면해줍니다. 기한을 신고. 요시해야죠 이거. 예. 그 다음에 4번 기한후 신고는 납세물 확정한 효력이 없으므로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지자체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기한후 신고로부터 3개월 내에 그 지방세 과분과 세액을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올해 개정세법이 이거예요. 요거 조금 개정이 되는데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부분이 올해 추가가 됐어요. 2019년 개정세법 추가가 됐어요. 자, 그래서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기한후 신고일부터 3개월 내요. 납세무자가 기한후 신고했다고 납세무 확정 효력이 생기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세액 확정 권한은 누구한테 넘어가냐? 과세권자한테. 그러니까 시장이 기한후 신고일부터 3개월 내 결정함으로 납세무 확정되고, 자, 그리고 신고인에게 통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추가됐다는 거예요. 2019년. 5번 수송신고는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그죠? 하는 게 뭐라고요? 수송신고고. 다만 수송신고 저 보세요. 이것도 경정통지전까지 할 수 있고 저 보세요. 그 다음에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내 수송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내 수송신고하면 20% 감면, 1년 초과 2년 내 수송신고하면 10%, 50, 20, 10% 이렇게 수송신고했을 때 과소신고가산세 감면해줍니다. 역시 기한후 신고는 기한후 신고든 수송신고든 납부불송가산세는 감면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33번 문제 별표시하고 34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봅니다. 거기 또 풀어보면 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또 봐야 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5번 문제는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자, 지방세 기본법상 취득세 납세무 성립일 현재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그랬습니다. 요거는 우리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무에 관한 거예요.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무에 관한 건데, 요거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무가 요약집 9페이지하고 1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9페이지하고 1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중요하지는 않지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에는 납부할 의무가 있어서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자는 아니지만 징수의무가 있는 징수의무자로 나눠지고, 이 납세의무자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그 다음에 연대 납세의무자, 그 다음에 보증인을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제2차 납세의무자는 보충적으로만 주된 납세자가 납부하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만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 연대 납세의무자는 연대 납세의무자 상호간에 동일한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것. 이런 게 특징이고요. 보증인은 신고를 보증한 자지, 신고까지 보증하지 않고 납부만 보증한 자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납세 보증인 이렇게 얘기한다. 징수무자는 원천 징수무자, 특별 징수무자 등을 말하고, 징수무자는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납세무자는 아니다. 그래서 이 납세무자에는 징수 의무자를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요거까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2차 납세무를 치는 경우에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무요. 그래서 요약집 요게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요약집이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요약집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주된 납세자는 비상장 법인인데, 비상장 법인이 세금을 못 내면, 자, 제2차 납세무자로서 그 비상장 법인의 무한 책임 사원이나 특정한 과점주주가 책임을 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제2차 납세무자가. 그때 제2차 납세무자로서 특정한 과점주주는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간 특성계좌 몇 프로?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주가 아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니까 문제집으로 오셔서, 나중에 잘 모르겠는 분은 요약집 10페이지 참조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35번 문제, 지방세 기본법상 기출문제인데, 지방세 납세무 성립 현재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한 명에서의 무한책임사원, 비상장법인의 과점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번 비상장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딱 100분의 50인 주주면 과점주지 아니에요. 아니니까 제2차 납세무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취득세에서 배운 지식을 갖고서 요해 문제에 답 맞춘 사람들이 많습니다. 4번 비상장법인의 과점주 중에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또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런 애들 무한책임사원과 특정한 과점주가 그러면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한 자들이 납세를 줍니다. 그래서 거기 해설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36번 문제는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다음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무에 관한 설명이다. 이 정도 드린 거. 우리 사업양도의 경우 사업양도인이 세금을 못 내면 제2차 납세무자로서 사업양수인이 세금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자, 그럴 때 틀린 거 한번 봅니다. 1번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무를 지는 범위는 사업의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지자체 징수금을 사업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지 못한 부족액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고요. 2번 그 사업에 관한 국세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 그랬는데요. 해설을 바로 보면서 이건 좀 알아두세요. 그 사업에 관한 국세에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한번 이 지문을 통해서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알아두시고요. 이런 것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번, 4번, 5번 이런 것들 쭉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양도에 관한 거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보시고, 39페이지 국세 및 지방세 우선권에 관한 건데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건 좀 김이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국세지방세 우선권의 원칙은 요약집 15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16페이지 참조인데, 어디를 보실 거냐면요, 그 4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문제집 41페이지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자, 종합 독립화 문제로 또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다음은 국세지방세 우선권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거 그렇습니다. 요약집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참조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지방세 가상금 체납소음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그죠? 담보가 없이도. 이 경우 징수 순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체납소음비 1등, 2등이 지방세, 3등 가상금 순서입니다. 옛날에는 체납소음비 1등, 2등이 가상금, 3등 지방세였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 시험에 한번 나왔었고요. 2번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 매각에서 그 매각 금액 중에서 지방세 가상금 그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와 가상금 제외하고 을 징수하는 경우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보증금은 법정기일 전후에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와 가상금보다 우선한다 그랬는데 틀렸습니다. 여러분요. 법정기일 전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보증금이 우선하는 거지 국세지방세보다. 법정기일 후에 만약에 확정일자를 갖췄다? 그러면은 조세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우리 요약집 1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런 거 배웠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3번 소액임차보증금은 체납수준비 국세가상금에 항상 우선한다는데 여러분 자 우선변제 상가나 주택의 소액임차보증금은 2등인데요. 뭐보다는 우선할 수 없다? 체납수준비. 항상 1등은 체납수준비 또는 공익비용. 공익비용 또는 체납수준비가 강제집행 절차에 소요된 비용이 항상 뭐예요? 1등이에요. 그래서 소액임차보증금도 뭐보다는 우선할 수 없다? 예? 체납수준비보다는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때문에 틀렸어요? 체납수준비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는데 왜 냄새가 딱 나죠? 틀렸습니다. 이거 4번 해설을 좀 보겠습니다. 4번 해설을 보니까요. 주택임대차법에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제한이 없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의 하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 그냥 이 지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둡니다. 모르는 게 나올 수도 있다고 했을 때 그런 걸 대비해서. 자, 그래서 3번, 4번 읽어두시고요. 5번 집은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먼저 압류한 조세가 있을지라도 평등주의에 국세지방세는 동순위를 실태하고 있다는데 여러분요. 자 5번 해설을 보세요. 국세나 지방세는 국세라고 해서 지방세보다 우선하고 그러지 않고 동순위에 순위가 같아요. 근데 그러나 납세담보가 있는 납세담보물을 매각한 경우에 압류 선착지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는 다른 조세와 지방세 우선하여 징수한다. 그래서 여러분 조세들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하느냐 요약집 15페이지에 나와 있었어요. 조세들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하느냐 작년 시험에 나왔었죠? 이거 물어봤었는데 담보 잡아놓은 조세가 1등이고요. 작년에도 이 문제 풀었었어요, 우리가. 담보 잡아놓은 조세가 1등이고, 2등이 압류 치고 들어간 조세고, 압류한 조세. 3등이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라는 거. 예? 그래서 조세들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하느냐? 먼저 담보된 조세가 1등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게 집행하기 쉬운지 생각하라고 했는데, 예? 요약집 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5페이지에. 요약집 15페이지에. 담보 잡아놓은 조세가 1등이고, 2등이 뭐야? 압류한 조세. 3등이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요약집 1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국세 및 지방세 우선의 권에서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시냐면, 한 장 넘기셔가지고 43페이지 9번 문제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43페이지 9번 문제 풀어볼게요. 역시 이거 요약집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참조고 참조 페이지만 적어놓고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약집 15에서 16페이지 참조고 43페이지 문제집 9번 문제 봅니다.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습니다.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1번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아니라고 그랬죠? 자, 아까 문제, 작년 문제에 있었고 작년에 풀었었는데 29회 시험 때 나왔잖아요. 이거 알고 있는지.
자, 조세를 상호간에 어떤 게 우선해? 담보자고 하는 조세가 1등. 2등이 뭐? 압류한 조세. 3등이 교부청관 조세 순서입니다. 지금은 여기서 문제가 압류한 조세가 담보된 조세보다 우선한다고 돼 있잖아요. 자, 담보인 조세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1번 정답. 2번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부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자, 저당권, 질권 등에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은 뭐보다 우선할 수 없어요? 예? 자, 설정일정 겹시 항상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한 애들이 있는데 어떤 애들?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당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당해세는 항상 얘네들이 우선한다고 그랬잖아요. 요약집 16페이지에 우리 나와 있잖아요. 요약집 16페이지 한번 봅니다. 요약집 16페이지 다시 한번 보세요. 요약집 16페이지. 요약집 16페이지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조세채권이 우선하는 경우,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나 지방세는 설정일자 관계없이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후에 설정됐던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국세나 지방세가 우선하는데, 그 당의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어떤 거냐? 상처럼 알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재산세, 종부세, 재산세 친구,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또 자동차세, 주로 보유하는 재산이죠. 상속,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증여세예요. 16페이지 동그라미 2번. 그렇죠, 여러분들? 이 당해세들은 설정일정 없이 항상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그래서 우리 16페이지 요약집 계속 보니까 맨 아래에 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과 지방세 관계. 자, 그래서 오른쪽을 보니까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을 때 1등 공익비용 또는 체납손비가 항상 1등, 2등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또 최종 3개월분 임차채권 2등, 3위 그룹이 그 재산에 부과된 당해세는 설정일정 경시 항상 피담보채권 얘네들이 우선하죠. 4등은 피담보채권, 법정기일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치를 갖춘 임차보증금이나 이런 것들 4등. 그 다음에 5등이 기타임금채권, 그 다음에 지방세 가산금이 6등이요.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됐으니까. 그 다음에 일반 채권에 놓은 공과금은 항상 꼴등이고. 그죠, 여러분들? 왼쪽에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을 때 1등, 2등, 3등 딱 정해놓고 4등은 지방세 가산금이요. 왜냐하면 피담보채권이 법정기일 후에 설정됐으니까 피담보채권 우선할 수 없고 조세보다. 그 다음에 5등 피담보채권 뒤따라다니는 항상 누구 있다고 그랬어요? 기타임금채권. 그 다음에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 맨 꼴등이고, 여러분.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옵니다. 43페이지 문제집 9번 문제 2번. 그래서 종부세는 당해세니까 항상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고, 3번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관할 시장에게 제출한 날 전에, 이게 무슨 얘기냐? 법정기일을 말합니다. 법정기일은 저당권 등에 담보되는 피담보채권과 조세채권 사이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인데, 그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법정기일이 신고일, 고지서를 통해서 증빙세는 세금은 고지서 발송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도달일 아니고. 그러니까 신고서 제출한 날 전, 즉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 금액 중에서 취득세를 징수할 때 저당권에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은 취득세에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그잖아요. 조세보다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권이 더 우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4번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이건 모든 채권자 공통비용이니까 공익비용, 항상 얘가 1등이라고 그랬죠? 공익비용 또는 체납손비가 1등이고 맞고요. 4, 5번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 종부세 같은 이런 당해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피담보채권보다 설정일정 없이 항상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당해세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나머지 문제 작년에는 44페이지 10번, 11번 연락이 풀었었는데 지금 오늘은 이번 시험에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로 갑니다. 문제집 46페이지요. 자, 요 46페이지 서류 송달 있잖아요.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이 문제 두 문제를 풀고 그냥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류 송달 봅니다. 서류 송달은 뭐 우리 요약집에 살짝 또 나와 있었습니다. 요약집 서류 송달은 요약집 18페이지 3조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18페이지 3조는 참조 페이지만 적어놓고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한번 공부해 봅니다. 1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서류 송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1번 주간신문에 게시한 경우에도
공송달의 효력이 있다. 우리가 널리 알리는 공송달은 교부송달이나 이런 것들이 우편송달이나 불가능할 때 우리가 이제 신문 같은데 게시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번 지문은 왜 틀렸냐면요. 주간신문에 게시한 경우에도 공송달의 효력이 있다는데 해설을 보세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관보나 일간신문에 게시해야지 효력이 인정되는 거죠. 주간신문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냥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2번 교부송달의 경우에는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 받기를 거부하지 않으면 송달할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도 있다. 그냥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꼭 거기서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 그래서 거부하지 않으면 그렇게 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이해하시면서 눈에 켜두시고. 2번 정답. 3번 서류에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사용인 기타 종업원 동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공송달할 수 없다는데 공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없습니다. 공송달의 사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유치송달이라고 해서 저를 보세요. 정당한 수용을 받아야 할 자가 정당한 수용을 거부해? 그러면 그냥 이렇게 두고 올 수 있습니다. 이걸 유치송달이라고 하는데 유치송달할 수 있는 경우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 유치송달할 수 있는 거지 공송달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공송성달의 사유가 아니고. 딴생하지 말고 집중해서.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납세 고지에 관계되는 서류는 통상 우편에 의해서 송달할 수 있다는데 해설을 좀 보세요. 4번 우편에 의한 송달에 있어서 납세고지서, 독촉, 찬압소분에 관계되는 서류는 중요한 서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등기 우편에 의하여야 하나 과세기준일과 납부 시기가 정해져서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고지서 한 매당 합계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우편에 의해서 송달할 수도 있긴 있지만 아까 독촉, 납세고지서, 독촉, 찬압소분에 관계된 서류 중요한 거는 원칙적으로는 뭐로 할 수 있다고요? 등기 우편으로 하게 되도록 되어 있다.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4번입니다. 문제로 올라가서 그래서 틀렸고 5번 납세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 납세무자 중 그 대표자에게 송달한다는데 중요한 거니까 한 사람한테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해설을 보겠습니다. 5번 연대 납세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해요. 대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대 납세자 중에서 지방세 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중요한 거니까 연대 납세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런 거 한 번씩 눈에 익혀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한 번 정도 그렇구나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되고요. 한번 알고 가고. 2번 문제 봅니다. 이게 기출문제인데요. 지방세입헌법상 공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나왔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맞췄어요. 수강생들이. 자, 왜 어떻게 해서 맞췄냐? 1번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영업소가 국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해. 2번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영업소가 분명하잖아. 3번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했는데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반송됨으로써 납부기 한내 송달하기 곤란해. 4번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수령을 거부해. 그럼 거기다 그냥 놓고 올 수 있다. 아까 유치송달의 사유라고 그랬죠? 예. 자, 4번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를 방문해서 서류를 교부를 하려고 했는데 받을 사람이 없는 거 확인돼서 납부기 한내 송달이 곤란해. 다 곤란하고 불분명한데 여기 아까 4번만 정당한 사유 수령을 거부해. 그냥 두고 올 수 있습니다. 공송달의 사유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1번 문제에 관한 이런 것들 공송달은 뭐 일간신문으로 해야 되고 납세고지와 독촉 같은 것은 중요한 서류니까 연대납세무자 모두에게 송달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정도 등등 눈에 익혀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종합문제 속에 지문 한 줄 나왔을 때 혹시 대비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봅니다. 됐고요. 넘어갑니다. 48페이지 구제제도입니다.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권리구제는 여러분 권리구제는 요약집 17페이지 3조고 17페이지 3조 페이지만 적어놓고요. 권리구제 조세 관해서 부당한 청구를 받았을 때 청구 기간이나 이런 것들 다 며칠이야? 90일 내 청구하도록 돼 있고 결정도 다 90일 내 결정하게 되는데 지방세는 국세에서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만 이게 이제 30일이고 또 항변하면 60일의 기간이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 권리구제에서 일단 원칙적으로 60일 나오면 틀렸다고 보고 그걸 일단 의심하라고 그랬었죠. 그런 얘기도 드렸고요. 자, 근데
자,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니까 다음 구제 절차를 중 거칠 순서이다. 이 중 틀린 거. 우리가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임의적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지만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의신청은 임의적이고, 근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선택적 필수 절차이다.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다만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복해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바로 심사청구로 갔다가 행정소송 갈 수도 있고, 심판청구 갔다가 행정소송 갈 수도 있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필수적이니까. 근데 3번 이의신청 걸쳤다가 심사청구 행정소송 갈 수도 있고, 4번처럼 이의신청 거쳤다가 심판청구로 갔다가 행정소송 갈 수도 있어요. 5번 이의신청 걸치고 심사청구도 거치고 심판청구도 거치고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를 특별히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나머지 2번 문제는 기출문제인데 여러분이 우리가 기본서 할 때도 풀어봤었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하여튼 권리구제에서 혹시 나오면 이런 것들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청구가 안 되고 이런 것들. 청구기간 다 90일이고 결정기간도 지방세는 다 90일인데 국세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30일이고 요약집 우리가 봤잖아요. 요약집 17페이지에서 그런 거 봤습니다. 결정만 이의신청에 대한 국세에서 결정기간만 30일 결정해야 되고, 물론 항변하면 60일 기간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 중요하진 않고 이런 것들 봤습니다. 여러분들 됐습니다. 49페이지 문제집 종합문제 봅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보세요. 지방세입원법상 부가징수 및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소득세 과세및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해서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다. 그냥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몇 년이겠습니까 여러분? 7년이지. 10년, 7년, 5년에서 지방세, 지방소득세 요거 그냥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했으니까 몇 년입니까? 7년이지. 7년.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어떤 사항과 결합하면 10년이지만 2번 지방세 관한 불복 시 불복 청구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을 제기할 수 없다. 이의신청은 아까 임의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권리구제에서 여러분 기본세 할 때 이거 했는데 또 헷갈리면 안 되는데 조세에 관한 우리 불복 청구인은 자, 불복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쳤다가 우리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고, 자, 그죠 여러분들? 감사원에 물론 국세 같으면 감사원에 심사청구도 구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거쳤다가 이제 행정소송 갈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 신청은 뭐라고 했습니까? 임의적이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여러분들? 임의적이고. 근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선택적, 얘네들은 선택적 필수 절차예요. 반드시 거치긴 거쳐야 되는데 선택적 필수 절차다. 선택적 필수 절차다. 거치긴 거쳐야 되는데 다만 둘 다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필수 절차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심사청구와 심사청구는 중복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둘 다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2번이요. 그래서 요거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자, 이의신청 거치지 않고 심판청을 제기할 수 없다는데 제기할 수 있습니다. 3번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보통 징수입니까? 취득세 징수는 뭐 하는 세금이에요? 신고납부 원칙이지. 신고납부. 이건 상식이지. 4번 납세무자가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계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우리가요. 사실은 요 문제가 이제 조금 이제 해설이 좀 논란이 된 게, 자, 강의하시는 분마다 원래 신고 납부 기한 내에 자, 미납부했다,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신고 납부 기한 내에 미납부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입니다 원래. 그래서 미납한 기간 1일 얼마요? 0.025%씩 0.02%씩 적용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죠 여러분들? 근데 이건데, 자, 납세 고지서를 발부할 때 납부 기한 내에 자, 미납부했을 때
도지세계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 이랬으면 이제 명확하게 가산금인데, 자, 여기서는 그냥 나쁘게 하는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나왔으니까, 원래는 이게 이제 신고 나쁘기 한, 신고란 말이 들어가 있으면 납부불성 가산세인데, 그런 말이 없어서 가산금으로 해설하고 있는 교재도 있고, 이거를 납부불성실 가산세라고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설하는 교재도 있고, 그런데 어떻든 간에 납부불성 가산세로 보든 가산금으로 보든 가산금, 일반 가산금은 3%고, 그죠? 그 다음에 중가산금은 납기 후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이요. 체납소액에 하루하루 지날, 매 1개월 지날 때마다 0.75%, 1만 분의 75, 0.75%씩 중가상금 적용되는데, 끝까지 뭐 버티면 몇십 개월? 60개월에 한해서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지문은 가산금으로 보든 납부불성 가산세로 보든 어떻든 간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있잖아요. 일반 국민들 보기에 이런 게 엄청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도 헷갈리는데, 그 다음에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요 납부불성 가산세와 가산금을 합쳐서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두 개 합쳐가지고. 하여튼 어떻든 간에 뭐로 보든 가산금으로 보든 요 납부불성 가산세로 보든 이 지문은 틀렸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5번 지자체 징수매 징수 순서는 체납준비 지방세 가산금 순서다. 맞죠, 여러분들? 5번 정답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총론 다 받고 제2편 이제 지방세에서 취득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취득세 갑니다. 01번 특징 및 과세 대상물. 전반적으로 특징 및 과세 대상은 뭐 별표시 두 개를 하시면 되고요. 자, 1번 문제는 뭐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2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53페이지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니까 취득세와 관련해서 2019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모두 몇 개인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가정한다. 자, 고개를 드시고요. 보시면은 2번 문제,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시행되고 있으면 O 아니면 X를 빨리빨리 외치면서 봅니다. 특별징수.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하게 할 때 이 특별징수요.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 납부하게 할 때 취득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 특별징수가 적용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나 지방소득세 같은 애들이 등록면허세는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특허청장이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 지자체에 주는 경우가 있고, 지방소득세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그래서 등록면허세나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특별징수 X. 자, 분할납부 허용되면 O 아니면 X요? X입니다. 물납 X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납, 분할납부 둘 다 안 된다고 그랬죠? X. 세부담 상한? X입니다.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는 거니까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어떤 세금들이 세부담 상한에 적용되느냐? 세부담 상한은 재산세, 자,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가 세부담 상한이잖아요. 세부담 상한,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거니까 보유세만 적용되는 거예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세는 없어요. 세부담 상한은 재산세, 층부,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얘네들이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이 허용됩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 X고요. 면세점. 오, 취득가격 50만 원이 과세자는 적용되잖아요. 기한은 신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다 기한은 신고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소액징수면제 X입니다. 이거 헷갈리는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가 소액징수면제지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소액징수면제 적용 안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거 했잖아요. 제가 비교해 드렸는데 여러분. 자, 이거 벌써 또 고사에 헷갈리는 분들이 계신데 면세점이요. 면세점. 자, 이거 취득세는 면세점 허용되죠? 취득가격 50만 원이야. 등록면허세는 이런 거 있어요? 수수료격 손교유세는 없어요. 재산세,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가 자, 봤을 때 얘네들 면세점 적용돼요? 안 됩니다.
자, 소액징수 면제, 소액징수 면제. 취득세는 소액징수 면제 적용됩니까? 아니에요. 등록면세? 아닙니다. 둘 다. 등록면세는 애초에 없고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는 소액징수 면제 적용되죠? 거기서 장당 얼마? 2,000원 미만 징수하는 이거예요. 그래서 예, 등록면세는 오히려 최저한세 규정이 있어가지고 자, 최저한의 세금 받겠다. 등록면세 세기에 6,000원 미만 나면 얼마 받고 6,000원 납부하게 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등록면세는 소액징수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산세들이 소액징수 면제지. 중과산세요. 되죠? 등록면세는 없지만 취득세는 중과산세. 취득 후 신고하장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수의 몇 프로? 80% 중과산세 있잖아요. 그 다음에 3번 문제요. 3번 문제 다음은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4번 지문, 2번 지문 한번 볼게요. 2번 지문. 취득세 대상이 되는 물건의 승계 취득은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 취득을 말한다. 그렇죠? 3번 과세 대상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포인트는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했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납부문제가 되죠. 4번 매매 교환 등의 유상 승계 취득은 취득세가 부과되나 상속 징역 기부 등의 무상 취득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원시, 승계, 유상, 무상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일체 취득을 말하잖아요. 틀렸고요. 5번 읽어보시면 되고 있다가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3번 문제는 요약집 20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요약집 20페이지 참조하면 되고 계속 읽어봅니다. 넘어갑니다. 문제 어디로 가시냐면 문제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6번 문제 4번 5번은 쉬운 거니까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과세상 문제에서 4번 문제 같은 거 보시면 여러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각체가 되는 취득이 목적물이 아닌 거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골프회원권, 지목이 잡종의 승마회원권 딱 나오네. 어떤 거예요?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가 됐든 안 됐든 소유권 이해 걸리니까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 여러분 틀렸고 당연히. 그 다음에 취득세 대상은 포항 영일만 고향인 사람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쭉 공부했고 그 표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그랬습니다. 기업권의 보유 토지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돼서 가액이 증가한 경우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취득했다고 뭐합니까? 의제하잖아요. 과세가 되고 니은번 임시허행장, 공산장, 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 사실상수한 제외하고 오늘 배웠네요. 오전에 임시건축물 존속기간이 1년 이내일 때는 뭐고? 비과세하고 1년을 초과하면 어떻게 하고? 과세 중과 기존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하고 근데 여기서는 1년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임시건축물 사실상수도 아니니까 얘는 뭡니까? 비과세입니다. 과세될 수 있는 것은 그랬으니까 얘는 고르면 안 돼요. 디귿번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지만 등기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뭐에?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당연히 과세가 되죠. 리을번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여 토지를 조성했다. 이거 뭐예요? 원시 취득. 취득세는 원시, 승계, 유상호상 불문하죠? 그래서 과세가 되고요. 그래서 니은번 빼놓고 기억 디귿 리을번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 문제인데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토지의 경우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하고요.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하고 2번 과세상 건축물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같은 이런 시설물도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3번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골프장, 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19타석으로 바꿔서 나온 문제도 있었다네 그랬잖아요. 골프 연습장은 대상이 된다. 시설물로서. 4번 부동산 차량 개장비 항공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했을 때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그렇죠? 다만 사실상 취득했을 때 현황이 불분명하면 그때는 공부상 등전하게 하고요. 5번 개인 간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교환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특징입니다. 매매교환 당연히 취득세 부과됩니다. 5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있잖아요. 2번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차량기 장비, 항공기 및 주물바닥 원전은 선박은 원시 취득에 한해서 납세의무가 있다. 차, 기, 항, 선은 뭐예요? 승계 취득만 납세의무 있지. 원시 취득은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56페이지 02번 테마 납세의무자는 별표 3개고 잠시 쉬었다가 여기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